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OT에 이어서 오늘 파이썬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학사 일정상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학사 일정이 제대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비대면 강의는요, 출석 체크 방법이 다릅니다. 출석 체크 방법. 그래서 출석 체크는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비대면 강의 출석 체크 방법. 자, 뭘로 출석 체크를 하는지 아세요? 과제물 제출 여부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날짜가 3월 11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3월 11일부터 3일간 다음 날까지 해서 요 LMS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하면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 3월 13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LMS 시스템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14일부터 화요일 3월 17일까지 제 이메일 있죠. 여기 있는 거 bigdoll@naver.com으로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은 지각이 됩니다. 지각. 그리고 과제물을 제출 안 한 학생 있죠. 영상을 보고 안 보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 언제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기억하세요. 비대면 강의는 출석 체크 방법이 다릅니다. LMS에 금요일까지 제출하면 출석, LMS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 이메일로 제출하면 지각, 그리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결석입니다. 이해되셨죠? 꼭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아직 구입 못했죠? 네, 오늘은 교재 없이 교환 파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 프로그래밍을 시작합니다. 챕터 1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 챕터 1에서 배울 학습 목표는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파이썬을 왜 배우는지를 이해하는 거 있죠. 두 번째는 파이썬, 그리고 파이썬 개발 도구인 IDLE를 설치하고 대화형 쉘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맛보는 거를 할 수 있는 거. 맛보는 게 뭐예요? 파이썬을 계산기처럼 사용해서 다양한 산술 연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근, 목, 나머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사용하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있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코딩을 하다 보면은요,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 내가 코딩한 내용이 이렇고 저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주석 사용법을 알고, 그리고 코딩을 해서 실행하다 보면요, 에러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에러가
무지하게 나니까 그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그 에러가 뭔지 문제점을 찾아 추정할 수 있는 방법. 6가지가 이 챕터의 학습 목표입니다. 목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 1.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프로그래밍이 뭐예요?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에 일을 시키려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하고 일본 사람한테 일본말하고 이렇게 알아들어야지만 소통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컴퓨터와 알아듣는 말로 소통하는 거를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이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소통하는 걸 프로그래밍이라 하고, 자,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 있잖아요. 알아듣는 말을 뭐라 그래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많죠. 디지털 사회에 우리가 늘 사용하는 카카오톡도 프로그램이죠. 메시지를 주고받는 프로그램. 유튜브는 뭐예요? 영상을 올리고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배달의 민족은 뭐예요? 주문하고 결제하고 배달해주는. 넷플릭스는 뭐예요? 넷플릭스도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추천하고 스트리밍 해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것도 실시간 경로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프로그램들. 각각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프로그래머는요, 그냥 코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5개의 작업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문제를 파악해요.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요리로 비교하게 되면요, 나는 소고기 파스타를 만들래, 아니면 나는 짜장면을 만들래, 아니면 나는 이태리안 고급 요리를 만들래. 요리 메뉴 정하는 거죠. 문제 파악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그래, 내가 그러면은 이탈리안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건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거를 설계라 그래요. 설계. 레시피 작성하는 거죠. 요리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요 문제 파악하고 설계한 걸 가지고 코딩을 하는 겁니다. 코딩. 이거는 실제 요리를 하는 거죠. 코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코드가 끝났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BMI 지수 가지고 비만도를 측정한다. 그럼 계산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런 거 측정해 봐야 되겠죠. 요리로 얘기하면 이게 짜냐 싱겁냐 이런 거에 대한 맛을 보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싱거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금을 더 넣어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 간을 맞추고, 코딩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다시 테스트하고 또 코딩하고 또 수정, 코딩, 테스트, 수정, 코딩, 테스트, 수정. 이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용어가 뭐가 있어요? 코딩이라는 용어가 있고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할 때만 해도 코딩이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다 프로그래밍이었어요. 프로그래밍. 근데 지금은 코딩, 프로그래밍 2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코딩은요, 이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 요거만 얘기해요. 요거만 얘기하는데, 이 프로그래밍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나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코딩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코딩이라고 하는 게 좋죠. 왜 좋아요? 두 글자니까. 두 글자니까 좋은 거죠. 네. 자,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프로그래밍은 카카오톡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앱이 카카오톡이라면 카카오톡은 어떻게 활동을 해요? 작동을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하고 보내면 상대방 기기로 전송을 하는 거죠, 글자를. 그래서 그 전송한 게 상대방 화면에 글자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글자를 입력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를 전송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전송하면은 거기서 알람 까똑 하는 알람 같은 것도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까똑 하고 알람이 뜨고 나면은 상대방 화면에 내가 쓴 글자가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딩하지 않으면 글자를 쓸 수도 없고 전송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런 명령어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왜 파이썬이냐? 왜 파이썬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파이썬은요, 정말 놀라운 언어입니다. 놀라운 언어. 왜 놀라운 언어냐면,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헬로 월드라는 거를 모니터에 딱 보여주는 게 프로그래머들의 첫 번째 과제였어요. 첫 번째 과제. 그래서 이 헬로 월드를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있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C라고 하는 언어 있죠. C라고 하는 언어. C라고 하는 언어 가지고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모니터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이렇게 써야지만은 헬로 월드가 화면에 딱 나타나요. 그리고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써야지만 헬로 월드라는 게 화면에 나타나요. 그런데 파이썬은요, 정말 쉬워요. 저는 진짜 파이썬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줄을 썼는데, 여기 있죠, 한 줄.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한 줄을 썼는데, 이 세상에 모니터에 탁 헬로 월드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래서 이 파이썬이 왜 좋은지, 왜 좋아요? 일단 쉬워요. 쉽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체크해주는 지수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근데 2021년 이후로 계속 파이썬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좋은 언어다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은요, 너무 쉽다 보니까 문과생들도 파이썬을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재가 되게 많아져요. 교재가. 강의, 교재, Q&A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취업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파이썬은요,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 함수를 막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지 않아도 남들이 개발해 놓은 걸 갖다 막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이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썬은 활용 분야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다 돼요. 다. 데이터 분석도 되고 인공지능 개발도 되고 웹도 개발할 수 있고 업무 자동화, 정말 업무 자동화 쪽에서 파이썬은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 연구 이런 쪽도 활용 분야가 됐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기도 반 노섬이라는 친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파이썬 철학이 있어요. 철학. 어떤 철학? beautifully better than ugly. 아름다운 코드가 추한 코드보다 낫다. 아까 C 있잖아요. 6줄 되게 많잖아요. 이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 배운 사람은요, 헬로 월드 하나 쓰는데 6라인을 써야 된다. 그럼 멘붕 와요. 아주 심플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읽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문과생들도 파이썬을 통해서 코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이름은요, 사람들이 파이썬 그러면 뱀 그러는데 뱀이 아니라 그 영국에 코미디 쇼가 있어요. 코미디 쇼. 몬티 파이썬, 날아다니는 서커스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이름. 거기서 따온 게 파이썬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파이썬을 왜 배울 거냐? 여러분들만의 목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사전에 코포자는 있어도 파포자는 없다라고 썼잖아요. 그만큼 파이썬은 쉽고 재밌다는 거죠. 파이썬은 디지털 사회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능력은 엄청 다릅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말로 코딩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브 코딩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은요, 누구나 배워야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이썬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파이썬과 IDLE는 뭐냐면요,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요 약자예요. 통합 개발 환경.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IDE라고 합니다.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근데 파이썬만 IDLE라고 이야기를 해요. IDLE는요, 뭐라 그랬어요?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C나 자바, C# 이런 것들은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설치하고 또 IDE를 별도로 또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런데 파이썬은요, 별도로 IDLE를 설치하지 않고 파이썬만 설치하면요, 자동으로 개발 환경인 IDLE가 설치가 됩니다. 그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파이썬 IDLE는요, 실행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쉘, 대화형 쉘이라고 하죠. 인터랙티브 쉘. 코드 한 줄 넣고 바로 결과 확인하고, 코드 한 줄 넣고 결과 확인하고, 이거 갖다가 인터랙티브 쉘, 대화형 쉘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스크립트 모드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내가 메모장 같은 곳에다가 코딩을 다 해요. 나중에 그걸 저장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스크립트 모드라 그래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대화형하고 스크립트 모드 두 개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파이썬 설치는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설치하는 방법은요, 일단 웹 브라우저를 띄우세요. 크롬이든 엣지든 사파리든 띄우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파이썬 홈페이지 사이트에요. 따따따 python.org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요, 접속이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다운로드에 가서 지금 갖고 있는 최신 버전 있죠? 최신 버전을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게 파일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설치하다 중간에 옵션이 나와요. 옵션이 나오는데 add python to pass라고 돼 있어요. 옵션. 근데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체크 안 해주게 되면요,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만 파이썬이 실행이 돼요. 내 PC 어디서든지 파이썬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stall now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설치하고 마지막에 set up successful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에 들어가서 파이썬 IDLE를 실행하면요, IDLE 통합 개발 환경 가지고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그러네요. 이건 파이썬 2.0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패스를 미체크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맥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9버전이니까 반드시 꼭 설치하라는 설치해야 됩니다. 다시. 자, 그러면은 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여기다가 python.org라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저 윈도우즈가 있고 맥이 있고 안드로이드 뭐 각각 그 OS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윈도우즈 쓸 사람이면 윈도우즈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다운로드에서 맥OS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고 여기 윈도우즈를 누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3.14 버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3.14 버전부터. 요건 뭐냐면요, 인스톨 매니저입니다. 인스톨 매니저는 뭐냐면은 파이썬을 좀 더 설치하기 쉽게, 파이썬이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버전 관리를 해주는 게 인스톨 매니저고, 그냥 파이썬만 설치해 주는 건 요 밑에 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것 같으면은 요 밑에 것만 설치하시면 되고, 근데 그 전에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도 써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위에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OS 쓰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만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스테이블 릴리즈가 있고 프리 릴리즈가 있잖아요. 이건 뭔 차이예요? 이거는 검증된 파이썬을 쓰고 싶다 그러면 밑에 거 쓰시면 되고, 버전 밑에 거 내가 미리 써보고 검증하고 싶다 그러면 프리 릴리즈를 쓰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파이썬에서 이건 쓰셔도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하는 게 좋냐, 그냥 앞으로는 요 인스톨 매니저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매니저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쭉 매니저가 나오는데 여기에 다운로드 인스톨러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MSIX는요. MSIX는 요건 extend예요. 확장된 좋은 거.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인스톨러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요. MIS 패키지는 학교나 기업에서 여러 군데 같이 깔을 때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있죠. 윈도우즈 다운로드 인스톨러 MSIX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요. 얘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다운로드가 다 되면 여기 나오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냥 놔두고 실행할 거냐 다시 설치할 거냐 다시 설치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건 이건 여러분들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학생은 처음 설치하는 거고, 이게 나온 학생은 이미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학생이고, 처음 설치하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처음 설치하지 않고 그 전에 설치했던 사람 다시 설치할 경우는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나오는 에러가 아니라 이런 화면이 떠요. 설치했던 사람이 다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Manage App Execute Alias, 이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앱 실행 별칭 있잖아요. 여기 앱에 가서 고급 앱에 가면은 앱 실행 별칭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설치된 앱들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서 디세이블 돼 있어. 이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꺼져 있는 것 중에서 파이썬 디폴트하고 파이썬 인스톨 매니저를 이네이블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네이블. 이렇게 전원을 여기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걸 누르게 되면은 쭉 앱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앱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파이썬 3, 파이썬 디폴트, 파이썬 인스톨 매니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두 개를 키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두 개를 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다 됐다 그러면 여기 와서 있잖아요. Y를 넣고 여기 Y를 넣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건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파이썬 런처가 설치되어 있는데 얘가 충돌하니까 uninstalling 해라 하는 얘기예요. uninstalling.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Y를 누르잖아요. Y를 누르면은 요 설치된 앱 화면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앱 검색에다가 py라고 치면 파이썬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파이썬 런처라고 치든지 아니면 파이썬 런처를 여기서 찾든지 찾은 다음에 이 앱 이쪽에 보면 점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다 앱마다 점 3개를 누르면은 거기 제거라는 게 나와요. 제거. 그래갖고 제거가 나오면은 제거를 누르시면은 이 파이썬 런처가 언인스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Y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런 화면이 뜨면은 이제 파이썬 시작 눌러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파이썬 시작 눌렀는데 다시 전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그냥 종료를 하세요. 종료를 하시고 그 윈도우 쉘 있죠? 윈도우 쉘, 윈도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 윈도우 X 누르면요, 윈도우하고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윈도우 키하고 X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서 터미널 있죠? 터미널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py
PYINSTALL 3.14 버전이니까 이렇게 쳐주시면요. 저 같은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세 가지. 요거. 설치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게 없이 그냥 설치가 돼요. 그런데 구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학생은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기 나온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썬 3.14가 헬프를 보겠느냐? 노 하면 되겠죠, 그쵸? 이 화면이 나오면은 설치가 된 거니까 여기서 종료를 하시고 이제 시작 버튼에 가서 여기 보면은 IDLE 있죠. IDLE가 안 보이면 여기서 IDLE 치면 되겠고, IDLE를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IDLE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개발 환경이니까 IDLE 이렇게 프롬프트 나우에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있죠. PRINT 가로 열고 어떻게 해요? HELLOW 헬로 월드 헬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닫고 엔터를 딱 치면은 헬로 월드가 딱 나온 겁니다.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IDLE가 정상적으로 실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이썬은 사용하시면 됩니다.